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이 독일 현지 교민들을 만나며 국외 탐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상 상장 위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기금 명목에 협찬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예술인들은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호해역 어장 분쟁이 4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 동안 내린 폭우로 영산강 하류로 흘러들어온 각종 쓰레기들이 목포항을 뒤덮었습니다.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이 독일에서 첫 국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을 만나 통일의 중요성을 배우고 한글 교육 확산을 위해서 주독일 한국교육원에 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참가 학생들의 첫 국외 일정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반나절을 비행기에서 보내야 했지만 학생들의 얼굴엔 지친 표정보단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1960년대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던 교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날을 기원하는 그러한 이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인데 그러면 한쪽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한쪽인 동북은 어떻게 되어왔는가 하는 것도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이주하셔서 한국어 학교도 설립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책임감 있게 독일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과서 등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현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체감하는 학생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도 전달했습니다. 확실히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시민토론학교 참가자들은 한글 교육 확산을 위해 동화책 100권을 주 독일 한국교육원에 기증했습니다. 학생들은 독일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늘리고 관광순례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영암 목포 아우토반을 건설해 검토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년간 실시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최적의 노선과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해외 운영 사례와 설계 기준 등 제도적인 보완 필요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아우토반 효과가 목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영암과 목포를 잇는 가칭 대불산단 대교의 효율적인 건설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충남 태안군 마도해역에서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발굴은 지난 2018년 백제토기와 백제기와가 출수된 지점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되며 2019년 진행한 시굴조사 구역의 남쪽 해역에서 추가 시굴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삼국시대 선박과 유물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 지역 일부 예술인들에게 수여된 대통령상 상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당시 협회 관계자가 발전기금 명목의 협찬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술인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위조된 대통령상 상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 지역 예술인은 모두 9명. 최근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부 예술인들은 프로필에 올렸던 대통령상 수상 이력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MBC 취재 결과 이들 예술인들은 대부분 특정 협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초대작가전 등이 열리기 2-3개월 전 협회 간부가 일부 예술인들에게 접근해 대통령상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명목에 협찬 요구도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일부 예술인들은 말합니다. 작가님에게 돈이나 이런 걸 요구한 적은? 얘기는 하긴 했어요, 저한테. 비슷하게 무슨 발전기금 같이 지나가듯이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 같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협회 간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결과 해당 간부는 3, 4개월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상 위조 논란이 일면서 전남 지역 예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위조된 대통령상을 받은 예술인이 누구인지 짧게는 6개월 전, 길게는 4년 전 수상한 대통령상이 왜 갑자기 불거졌는지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루빨리 전부 밝혀져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상 상장, 그리고 발전기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협회 간부가 사망한 상황. 경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 만호해역 어장 분쟁이 40년 만에 지난해 마무리됐는데 올해 김양식철을 앞두고 또다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도군 어민들이 어장 회수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생계 기반을 상실한 해남 어란 어민들이 상생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어촌계 어민 120여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진도군청 앞에 섰습니다. 오는 9월 시작하는 김양식철에도 만호해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도 군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해남 어민들의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왔습니다. 쟁점 해역은 만호해역 남단, 진도군 경계수역 남단의 1370헥타르입니다. 40년 전 해남 어민들이 김양식을 시작한 이후 10년마다 반복된 만호해역 분쟁은 지난해 진도군 어업인들이 최종 승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어장을 상실한 해남군 어란 어민들은 모두 174명, 가족을 포함하면 600명에 달합니다. 연간 12,000톤의 김을 생산해 12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어란 지역 전체 생산량의 70%에 달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소득 상실 위기에 놓인 어란 어민들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귀촌한 청년 어업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저희 어란 어민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어란 어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도군에서는 수협조합장을 위원장으로 만호해역 전담팀을 구성하고 어장 배분과 이용 일정 등을 논의하는 단계. 다만 만호해역 이용권을 해남 측이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면 상생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군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진도군 수협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TF를 통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만호해역 갈등을 막기 위해 해남군과 진도군의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면허권자인 전남도의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오는 10월 4일부터 3일간 목포와 신안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는 국내외 석박사와 활동가들이 모여 기후와 질병 위기,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등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이 어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려서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하기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포럼에는 전라남도와 신안군, 어업인단체, 발전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라남도는 어업인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주민 참여 이익 공유, 수산업 공정 방안 마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도 호우 경보가 발효된 날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안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침에도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시킬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우비와 장화를 착용한 노동자들이 거푸집 위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건설 자재들도 모두 물기에 젖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4시간 반 정도 내미콜을 치면서 비가 심하게 왔었고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또 심하게 왔었고 두 번째 목격을 해서 제가 찍게 된 겁니다. 우천 타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위험한 작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물과 시멘트가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콘크리트에 비가 스며들면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중호우로 물이 과하게 들어가면 그만큼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콘크리트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해 작업이 중단됐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 위에 다시 반죽을 붓게 되면 두 콘크리트 사이의 점성이 대폭 떨어져 부실 시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발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수축하는 양도 많아지겠죠. 수축 응력을 버티지를 못하게 되면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콘크리트하고 신콘크리트가 완전히 일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천 타설을 법적으로 금지할 정량적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 시방서엔 몇 밀리미터의 비가 내릴 때 타설을 금지해야 하는지, 타설을 금지시킬 수 있는 책임 주체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판단해서 월요일날로 변경을 해서 타설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강도 측정을 해서 필요하면 그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LH 기준을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적용 안 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걸 제재하거나 중지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타설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넓은 면적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간당 강수량만을 따져 타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강수량을 고려해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건설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멈추게 되면 이 큰 구조물 자체가 절반으로 나눠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미리 이상 예상될 때는 타설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적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한겨울 무리하게 콘크리트 양생을 하다 아파트가 무너지는 초유의 사고를 겪고도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장마 동안 내린 폭우로 영산강 하류로 흘러들어온 각종 쓰레기들이 목포항을 뒤덮었습니다. 어민들이 출항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 관련 기관이 대대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항 곳곳이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수초와 플라스틱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들도 섞여 있습니다. 장마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영산강 하류로 쓰레기들이 떠밀려왔고 목포 앞바다까지 유입됐습니다. 떠밀려온 큰 나무와 각종 쓰레기들이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며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선박 스크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보니 출항을 포기한 어민들도 있습니다. 냉각기로 들어가면 기계가 맥혀버리죠. 이런 소형 상밖에는 걸러주는 것이 없어요. 해수청과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한 4톤 수거했고요. 지금 한 1톤 정도 더 수거해가지고 한 5톤 정도 됩니다. 오늘 수거한 양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들이 목포 남항부두에 가득 쌓였습니다. 송두리째 뽑힌 나무가 강을 따라 바다까지 흘러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목포 앞바다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47톤에 달합니다. 목포항은 지금 여객선 터미널 특히 입출항할 때 이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입출항할 때 많은 지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청과 해경, 목포시는 주말부터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종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일선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율이 매우 낮다는 MBC 보도 이후에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차단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등 중앙관제 시스템이 없는 일부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서둘러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신혼부부가 4년 전에 비해서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기준으로 광주의 신혼부부는 29,596쌍으로 4년 전에 37,534쌍보다 21.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신혼부부도 33,351쌍으로 21.7% 줄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남 63.3%, 광주 61.5%로 전국 평균 54.2%보다 높았지만 4년 전에 비해서 6%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부상 선수 복귀와 용병 투수 교체로 전반기 막판 상승세를 탄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시즌에 들어갑니다. 완전체 전력이 갖춰진 만큼 후반기에는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는 가을 야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선발 투수들의 부진 속에서 험난했던 전반기를 보낸 기아 타이거즈. 36승 1무 39패. 팀 내 최고참 최용우와 이우성 등 백업 선수들의 선전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6위로 반환점을 동기하는 전반기 막판 나성범과 김도영 등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고 포수 김태군의 영입으로 안방 약점을 메우면서 완전체 전력으로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는 가을 야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68경기에서 플러스 10, 지금 마이너스 3이지만 플러스 10을 해서 플러스 7로 후반기를 맞추는 게 지금 생각이고 3위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아를 포함해 4위 NC부터 9위 키움까지 고작 4게임 반차. 후반기 성적과 함께 가을 야구의 행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는 산체스와 파노니 등 두 바뀐 용병 선발 투수들의 활약 여부입니다. 전반기 막판 부진한 선발 투수 2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승부수를 건 만큼 이들을 포함해서 선발 투수들이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반드시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잘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로 인해 취소된 경기가 13경기로 가장 많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경기를 많이 치른 키움에 비해서 10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만큼 투수진 운용과 함께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기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가 어떤 팀이든 간에. 시즌 막바지로 접어드는 9월부터 아시안게임으로 빠질 선발 이의리와 불펜 최지민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관건입니다. 기아는 전반기 막판 9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과의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후반기 성적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신학기 준비물, 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목포 시민아카데미가 지역 재생의 시대정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어제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건축과 문화시설, 학교를 연결하는 로컬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소상공인 특별 이자 지원 금융권 상생협력 사업에 올해 2분기 1,022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요로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평균 2%대의 낮은 대출 금리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남도는 3분기 이자 지원 자금을 500억 원 수준으로 배정하고 배정액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중복인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해안으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날은 매우 무덥겠습니다. 체감더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다시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우선 토요일까지 예상 강수를 보면 목포와 전남에 10에서 40, 해안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수해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1도, 한평과 무안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한낮 기온 해남이 29도, 강진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바다 안개가 자욱해 해상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22분입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